봅시다. 다음은 분수 50분의 3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A, B, C, D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우리가 어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든지 또는 분자 나누기 분모해버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 과정이 보면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봅시다. 50을, 자, 지금 분자의 변화가 없죠? 그럼 일단 분자 분모에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거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보면 50 분모도 50이 a 곱하기 5의 제곱이 됐기 때문에 얘는 소인수분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a의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2의 개수와 5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50은 보면 2는 한 번 곱해져 있고요. 5는 두 번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2의 개수와 5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 위로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A는 원래 2였고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그럼 A 찾았고요. 그 다음에 B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과정 볼까요? 분모를 보면은 2가 두 개가 됐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5도 두 개가 됐네요. 그래서 2와 5의 개수는 두 개로 동일해졌고요. 그래서 C는 우리가 1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분자는 6이 됐고요. 그래서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요. 0.06이 되겠네요. 0.06. 자, 그래서 C 값은 1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0.06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랑 B랑 C랑 D랑 다 곱한 거예요. A, B, C, D. 그래서 다 곱하게 되면 100이랑 0.06이랑 곱하면 6이 될 거고요. 2랑 2랑 곱하면 4. 그래서 4와 6을 곱해서요. 최종 정답은 24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라고 했습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들은요. 우리가 분모만 살펴봤을 때 오직 2랑 5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분모에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어떤 숫자들이 있으면 얘는 유한소수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분모만 한번 볼까요? 1번의 분모는요, 30이네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3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56이죠? 그럼 7, 8, 56. 8은 2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와 5를 제외한 7이 보이네요. 그래서 2번도 유한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볼까요? 자, 3번 봤을 때 얘는 2와 소인수분해가 돼 있는데 2와 5를 제외한 9가 보이네요.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3의 제곱인데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분자와 분모를 약분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럼 3의 제곱이란 거는 9가 될 거고요. 9는 36과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면 분자는 4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또 한 번 더 약분하게 되면 2랑 또 4랑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5의 제곱분의 2가 되겠네. 근데 5의 제곱은 보면은 5만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요. 자, 4번도 뭐 약분되는 거 먼저 볼까요? 약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이 보이네. 근데 3은 더 이상 분자랑 약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4번도 유한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한번 볼까요? 자, 5번도 약분부터 먼저 할게요. 3으로 약분하면요. 3, 2는 6, 3, 7, 21, 그리고 여기는 50이 되겠네요. 자,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분모만 한번 보는 거예요. 분모만 봤을 때 50을 보면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5잖아요. 그죠? 25는 5의 제곱이니까. 그럼 분모만 봤을 때 2랑 5만 포함하고 있네요. 그래서 5번도 유한소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요.
3번 보시면 분수 220분의 3을 곱하기 어떤 x를 곱할 거야. 어떤 x를 곱했는데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유한소수가 되니까 분모에는 뭐만? 2와 5만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분모 한번 봅시다. 분모는 220이니까요. 얘는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220은 2로 하면요 1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로 해버릴까요? 11로 해버리면 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2, 5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220은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3이고요. 그럼 약분 될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볼까요? 약분, 11이랑 3이랑 약분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얘 11은, 여기 분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x를 했는데, 이 x에 11이란 인수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x는, 11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11의 배수.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세 자리예요, 세 자리. 11의 배수니까 예를 들어서 9 한번 곱해볼까요? 9 곱하면 11 곱하기 9니까 99. 근데 얘는 두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안 되고요. 11에 9 다음에 10을 곱해볼까요? 10을 곱하면 110이 되겠네요. 오케이, 세 자리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1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정답 110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보시면 두 분수 78분의 13 그리고 110분의 3에 각각 어떤 자연수 n을 곱한다 라고 했습니다. 얘가 소수로 나타나였더니 모두 유한소수가 됐대요. 자, 마찬가지로 유한소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분모에는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소인수분해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78을 소인수분해 하면요. 78은 2로 한번 하면요. 39가 되겠네요. 또 3으로 한번 하면요. 13. 그래서 78은 2 곱하기 3 곱하기 13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분해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분부터 해놓고 간단한 숫자로 만들어 놓고 합시다. 그럼 13이 약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이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10은요. 110은 10 곱하기 11이죠. 10은 2 곱하기 5 맞나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에 11을 곱해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약분이 되는 게 없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2 곱하기 3분의 1에 어떤 자연수 n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3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수 n을 곱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곱했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모에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숫자를 봤을 때는 3이 약분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n은 먼저 3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여기도 11이 보이네요. 11이 사라져야 될 거야. 그래서 약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n은 11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는 n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얘는 11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3과 11의 공배수가 되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럼 둘 다 동시에 3도 약분이 가능하고요. 11도 약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과 11의 공배수는 되게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과 11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3과 11의 최소 공배수는요, 바로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33이 정답이 되겠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33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3이 약분되면서 2분의 11이 되겠네요. 유한소수 표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대입해볼까요? 대입하면 33을 대입하면 11이 약분되면서 10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10분의 9 얘도 유한소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 그래서 정답은 33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요.
자, 다음 볼게요.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x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한소수가 되고 15 미만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요. 15는 포함 안 하는 겁니다. 15 포함 안 하니까 1부터 14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14개밖에 안 되니까 적을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1을 대입하게 되면요. 1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에 2밖에 없죠. 이 두 개. 그래서 1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는요. 2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이 돼버리니까 얘도 가능하겠네요. 자, 세 번째, 3을 보면요. 3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에 3이 생겨버리죠.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3은 안 되고요. 4는요. 2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2의 4제곱. 오케이. 얘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를 볼게요. 5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은요.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3이 하나 생겨버리죠. 그래서 6은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7은요. 7 대입하면 7은 안 될 거야. 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7을 대입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는 분자에 7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약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7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분하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7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봤을 때 8은요. 2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9는요. 3의 제곱이니까 안 되고요. 10은 2 곱하기 5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11 안 되고요. 12는 3 곱하기 4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13도 당연히 안 되고요. 14도 당연히 안 되나요? 아니죠. 자, 방금 우리 7 했던 것처럼 얘도 2 곱하기 7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7이 약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얘도 7이 약분이 되면서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4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다음요. 다음 보시면 분수 9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유한소수. 그럼 분모에 뭐만? 2와 5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놓고 갈까요? 그럼 9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요. 얘는 9 곱하기 10으로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고요. 10은 2 곱하기 5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의 a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유한소수. 그럼 유한소수가 된다는 소리는 분모에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3의 제곱은 약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a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a라는 숫자는 무조건 인수로 9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는 9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a는 9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봤을 때 비약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7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b분의 7이요. b분의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기하분수라는 거는 분자 분모를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어 주는 거를 우리가 기하분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쭉 나눴는데 b분의 7이 됐다라는 소리는 분자가 이제 7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계속 나누다 보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기하분수에서요. 원래 분수로 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올라왔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를 곱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분자는 14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3을 곱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얘는 21이 돼버리겠죠. 분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전에 숫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7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a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7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a가 된다라는 소리는 a는 또 다른 말로 7의 배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나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됐습니다. 자, A는 9의 배수이면서요. 그리고 또 A는 7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요. A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 조금 가려졌네요. A가 60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70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A는 60보다 크고요. 7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A라는 숫자는 9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9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는 거니까 9와 7의 공배수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일단 9와 7의 최소 공배수는요. 63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63보다 더 큰 숫자들은 많아요. 이제 공배수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조건 60에서 70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숫자 A는요. A는 63이 되겠네요. 63.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요. 90분의 원래 처음에 주어진 분수는 90분의 6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기하분수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분자가 7이 되었으니까요. 9로 나누어 버리면 되겠네요. 9로 나누어 버리면은 9, 7, 63이니까 분자는 7이 남을 거고요. 분모는요. 또 9로 나누어 버리면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A는 63이고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얼마? 1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B는 10.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요. A-B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63-10이니까 53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되겠죠? 오케이.